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볼 건데요. 한번 보시고 떤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저랑 생각이 같은지 저도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제 확실히 봄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오늘 화창한데도 지금 날씨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오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은 다시 또 눈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눈에 도로에는 눈이 오는 건 좋은데 도로에는 좀 안 써 있으면 저도 살짝 언덕길에 살아서 눈이 조금만 와도 차가 단지를 못 빠져나가요. 타이어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좋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BC주 최저임금이 17.40으로 이제 6월 달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아직도 뭐 3개월, 4개월 남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그 전보다 3.9%가 오른다고 합니다. 6.75에서 17.40. 그러니까 65센트가 오르네요. 그죠? 65센트가 오르는 거라서 실제로는 3.9%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요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3%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3%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요즘에 지금 기름값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뭐 거의 30센트가 오른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릅니다. 자, 과연 이 물가 상승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도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C주 얼마 전에 이제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린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늘리면 생계비가 부담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 affordability를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뒀는데, 자, 첫 번째로, 자, 플리핑 텍스. 자,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게 1년일 거예요. 1년인가? 자세히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게 플리핑이 우리로 뭐라 그러죠? 그냥 단기 투자, 단기 매매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텍스를 빡 먹여버려서 사실상 못하게 했고, 자, BC주 패밀리 베너핏을 그 자격 및 지급을 확대하고, 그 고용주 건강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자, 일회성 에너지 리베이트 지급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전에는 취득세도 이제 면세 제당을 확대해 줬는데, 그 전에는 50만 달러 집을 사면 취득세를 안 내는데 지금 83만 5천 달러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달러까지는 이제 면세고, 그 뒤로는 이제 일부 면세인 거 보니까 어느 그꽉 83만 이하 달러라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돈을 무조건 다 냈었는데 50만 달러는 이제 면세를 해주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차등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집을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구매자들한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 구매자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단기 보유세도 도입하고, 뭐 여기 고용주 건강세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BC주 가족지원금도 1년간 25% 일시 증액을 하고요. 전기료도 100달러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레딧으로 준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100달러를 주는 건 아니지만 크레딧으로 줘서 100달러를 이제 뭐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상당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밴쿠버 노숙자가 증가하는데 주거 정책이 부재하다. 노숙자는 지금 뭐 여러 인구도 늘다 보니까, 그리고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내에 1,500명이 더 늘어서 그러니까 총 4,700명이다. 그러니까 요 인원들이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뭐 써리도 요즘에 보니까 노숙자 시설이 들어온 길포드 쪽에 사람이 좀 노숙자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거를 어떻게 정책을 해결할 거냐 이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BC주의 주택 의료난 해결에 집중한다.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늘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C Builds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도 아예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그 단지를 주택 단지를 정부에서 사버려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정책도 펼치게 됐습니다. 아까 뭐 말이 나왔지만 BC주 중산층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네, 여기 트루도 총리도 왔고 그리고 이비 총리 뭐라 그러죠? 이제 프리미어 이름 헷갈리는데 지금 와서 지금 같이 정책 발표를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자, 그 사이에 기름값은 지금 170센트도 코앞이라고 했는데 이미 190센트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애들 라이드 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이게 23일 날 한 거니까 되게 오래된 기사네. 그죠? 지금 이미 190센트를 넘었어요. 192센트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름값이 또 다시 2달러대를 넘어가려나 지금 별로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자, 캐나다 등 반면에 캐나다 등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자, 캐나다는 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볼게요. 일단 볼게요. 자, 이런 정부 지출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시키는 건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말은 이게 현금 가치의 이제 하락인 거잖아요. 현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밴쿠버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예전에 밀리언 달러 CD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평균 집값이 10억, 1밀리언 달러가 넘었죠. 밴쿠버 이미 옛날에. 근데 이제는 일반 하우스뿐만 아니라 투베드 집을 구매하는 것도 100만 불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타운홈도 지금 100만 불이 밴쿠버시를 한정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100만 불 넘었고 콘도 가격도 지금 100만 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크기가 겨우 900스퀘어핏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0스퀘어핏밖에 안 되는 게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거, 정규 평균으로는 그러니까 10억, 1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1760 스퀘어핏 짜리 그 크기의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알버타에서는 3베드 주택도 충분한 가격이다. 그렇죠. 충분해. 말로 저건 이제 그 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고 근데 알버타뿐만 아니라 캘거리로 한정해서 봐도 외곽도 아니야. 시내에서 그나마 최고 지역이 아니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 4개짜리에 그리고 그 베이스먼트도 개발돼 있고 호수뷰 있는 집들도 아직 70만 불대더라고요. 80만 불 좀 넘어가거나 막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런 정도면 정말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다. 위치에 따라서. 네. 어쨌든 근데 이 정도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뭐 물가가 먼저 올랐냐, 아니 돈의 가치가 먼저 떨어지느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라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토론토 보육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예산보다 무려 300%가 초과됐다고 합니다.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보면 지금 몇몇 프로젝트가 주정부로부터 제공된 25%의 추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부에서는 돈을 더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가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의 이제 승인이 이제 캐나다가 문제가 제가 볼 때도 이 승인 절차 이런 게 너무너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저도 옛날에 알버타에서 이제 간혹 그 레필 라이센스를 이제 BC주로 옮기는데 거기에 돈이 한 1,000불 가까이 든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서류 받아야 되고 또 서류 넘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공증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인증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비 또 BC주에서 또 내고 그러니까 1,000불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왜 정말 행정은 이따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뭐 승인 절차가 캐나다가 느려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코로나 19 전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건설 비용을 했는데 이 현재 비용에서는 엄청나게 또 상승한 거예요. 인건비가 일단 올랐죠. 인건비 올랐지.
그리고 또 자재비 올랐지. 여러 가지 뭐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땅값도 그 사이에 또 올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0%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모자르고 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이 이거는 정말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4%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는 4% 최소한 공식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미 지난 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그랬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물가의 가장 최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리고 금.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정말 7만 불을 뚫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제 뚫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단신 살펴보진 않는데 단신 뉴스를 보고서 참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걸 봤을 때 저때 저랬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그런 후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최고의 자산이 등장했을 때 저는 그때가 이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되게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핑계를 대자면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초창기에 온 상태라 정신없이 이제 공부하고 뭐 직장 잡고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고 그때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듣긴 들어봤어요. 그래서 관심도 잠깐아마 며칠이나마 가져봤던 것 같고 근데 살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어떻게 사나 뭐 잘 모르겠는데 캘거리에서는 어떻게 사지 뭐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좀 늦게 알아서 몇백 불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때 샀었어도 정말 몇백 배 오른 겁니까 지금 도대체 한 1000배 한 3000배가 오른 거네 그죠? 야,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정말 역사적인 기회를 나는 놓쳤구나. 그냥 스쳐 지나갔네. 아쉽다. 물론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왜 그거 안 샀지? 바보같이라는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을 살다 보니까 살기 바빠서 못 사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이 또 지금 일어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을 때 집값이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집값은 여러 가지 조정받아서 뭐 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또 기회인 거죠, 그죠? 뭐 집값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집값은 뭐 제가 뭐 앞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재정 지출이. 이렇게 100달러도 주고 가족 기여 지역금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투기 방지 저런 단기 소득세 도입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세금도 면제해주고 노숙자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BC주는 또 주택난도 의료난도 또 해결하느라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사이에 돈가치 떨어지니까 기름값은 급등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나라들은 또 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또 나이스한 캐나다는 돈을 30억 달러를 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전쟁이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국가들은 재정 지원을 확 늘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독일이나 뭐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원을 엄청 늘렸잖아요. 캐나다는 전쟁 중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전쟁은 안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또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아까 토론토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돈이 모자라대요. 왜?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장기 승인 걸리는 시간들과 건설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투베드도 이제는 뭐 밀리언 달러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재정 지출은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재정 지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값뿐만 아니라 집값, 금가, 뭐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다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등한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동산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그 캐나다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지금 그 기사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이게 뭐 주식 중에 뭐 좋은 주식이 됐든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어떤 거든 사자.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사는 것도
늘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생각을 좀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또 최대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른 거를 해볼까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요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딴 게 아니고 그 랭리에 써리 랭리 스카이트레인이 생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2028년까지 완공이니까 아직도 4년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랭리 쪽에 스카이트레인 랭리 이게 이제 윌로우브룩 스테이션인데 어떻게 생긴 청사진이 공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근데 그 주변에 여기 보시면 seven towers up to 44 stories. 그러니까 7개의 타워, 하이라이즈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44층까지 이제 준공 허가가 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최대 다 되면은 뭐 2,600세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세대 아닙니까? 그 정말 이 캐나다에서는 그죠? 물론 저기는 한국처럼 2,600세대가 한꺼번에 그냥 거의 얼추 비슷한 시기에 분양돼서 빵 해버려야 시장에 충격을 한번 꽝 주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라 특성상 한 개 짓고 또 한 개 짓고 또 한 개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건 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으로 뭐 그림이 뭐 돼 있죠. 렌더링이 되어 있죠. 이게 4개가 일단 1차로 되고요. 2차로 나눠져 있어요. 2차는 요 다른 쪽에 있는 뭐 3개 빌딩 정도가 되는데 일단 1차 빌딩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써리 랭리로 있는 익스텐션에 이제 그 퓨처 윌로우브룩 스테이션이에요. 윌로우브룩 스테이션이면은 윌로우브룩 몰 대부분 아시고 거기에도 한국마트가 있죠. 이게 한남마트인지 이게 H마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근처에 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한국 식당들도 있고 윌로우브룩 스테이션은 뭐 일반적인 스테이션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버스 트랜짓 익스체인지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원래는 그 버스 디포트이 없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스테이션이 들어와서 아마 버스 디포처럼 좀 많은 버스들이 들어와서 정거장들이 여기로 몰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허브들이 좀 만들어져야 아무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요 주변이 이제 엄청나게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역들을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 스카이트레인이 그래도 굉장히 주요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역들을 보면 아쉬운 게 이 주변이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닝을 완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철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조닝을 바꿔서 전철역이랑 같이 공사를 해서 이게 완공될 때쯤에는 주변에 하이라이즈가 꽉 차게끔 요즘 아주 주택난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잘 짜서 한꺼번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엑스포 라인도 그렇고 밀레니엄 라인도 봐도 그렇고 제가 가끔 보면은 그 주변이 너무 좀 하이라이즈로 좀 꽉 차야 인구 밀집도 확 높여줘야 주거난을 좀 해결하든지 할 텐데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근데 요 역도 보면은 이 주변을 이렇게 놔둘 건가. 근데 다행히 이 주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진 봤듯이 이렇게 17개 최대 7개의 2600세대에 들어가는 대단지로 이제 개발이 프로포즈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저렇게 프로포즈 했으면 아마 만들려고 생각은 하겠죠. 여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분들 잘 아실 수 있는 윌로우브룩 쇼핑센터 굉장히 큰 몰이죠. 그리고 196 스트릿에 여기에 역이 생깁니다. 여기 지도로 좀 볼게요. 지도로 좀 보면요. 제가 좀 크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윌로우브룩 몰이 있고 바로 여기에 196 스트릿에 역이 들어오는데요.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행히 여기 상가들 뭐 스토어들 있죠. 여기는 보니까 요 두 개 스토어는 괜찮은데 청사진 계획이 여기 보면 뭐 스시집 하나 있고 여기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는 고 바나나라는 뭐 음식점인가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를 다 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슈퍼스타도 가까이 있고 한국마트 이쪽에 슈퍼스타 가까이 있고 윌로우브룩 몰도 가까이 있어서 전철역도 가깝지 않죠? 아까 사진 보니까 걸어서 6분 정도. 그러니까 단지 끝까지 가는데 그래도 걸어서 6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래요. 단지가 꽤 크게 형성이 되는 거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크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면 뭐 지금 현재 있는 몰들이에요. 뭐 이런 뭐 스시집도 있고 저기 무슨 식당들도 있고 그리고 요 옆에는 윌로우브룩 몰인데 이 옆에도 이제 같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1차로는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즈가 1, 2, 3, 4 4개가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 전철역입니다. 그 2차 세컨 페이즈는 요 멀리에 있는 전철역들이 또 이제 최대 또 4개, 5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거가 확정된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아마 좀 확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전철역이 이미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죠. 제 얼굴에 아마 여기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 제가 이제 확장시킨 지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맵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겨서 좋고 크게 이제 버스 디포트 생기고 하이라이즈가 들어와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다행인 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좀 밀기가 편하겠죠. 그럼 밀기 편하면 크게 개발이 되고 여기에 윌로브룩 몰도 있어서 뭐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또 이제 200번 스트릿에 또 생기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번 스트릿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나중에 지금 청사진이 예전에 한번 봤는데 전철역과 어우러지게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근처는 상가라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싹 밀 수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개발이 크게 되면 이 시리 오브 랭리가 옛날엔 크게 발전했다가 그 타운십 랭리랑 싸워가지고 따로 독립을 해서 여기 시는 따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낙후된 동네라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땅이 있어야 좀 크게 개발시키는데 다행히 랭리, 시리 오브 랭리는 정말 주변에 다 상가라서 싹 밀 수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또 196번도 보니까 상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밀고 새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 재개발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믿거나 말고 제 뇌피셜이니까 뭐 듣고 아니다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 생각하면 아닌 건 거예요. 여기 클레이튼 쪽에 여기 2개가 들어오거든요. 이름을 보면은 여기 160번하고 여기는 184번이랑 190번 여기 2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요 주변은 사실상 꽉 차 있고 좀 주거단지들이라 이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장소가 일단 없어요. 장소가 일단 없으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문제가 뭐냐 여기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상가들은 여기 생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주로 이제 이런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윌로브룩 몰을 많이 이용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여기로 가려면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니까 버스보다는 아무래도 스카이트는 훨씬 더 편하지 안정적이고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더 편하게 돼 있으니까 버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빨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있는 역에 있는 자잘한 상권들은 여기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뭐 활성화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빨대 효과가 생겨서 큰 몰이 있는 이런 잘 개발이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개발이 잘 된다면 오히려 이쪽으로 빠지면 빨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써리도 보시면 여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이상적으로 역 주변이 개발됐다고 보는 것은 저는 이제 킹조지 스테이션이거든요. 킹조지 주변 스테이션 이제 여기 360도 사진을 볼게요. 여기 사실은 좀 아쉬운 건 되게 작아요. 여기 작아서 옛날에 이렇게 써리가 발전하지 몰랐겠지. 여기 이렇게 작아서 아쉬운데 요 주변에 하이라이즈로 꽉 찹니다. 지금 완전히 하이라이즈로 둘러싸요. 요 주변도 마찬가지. 이미 하이라이즈 많이 있는데 주변 둘러싸고 그 몰도 확장 공사 들어갈 거고 요 주변에 요 사진은 잘 안 나오네. 보면은 여기 잘 보이진 않죠. 근데 어쨌든 요 주변에 저도 이제 애들 픽업하려고 가끔 가면은 요 주변에 하이라이즈로 꽉 차 있고 그 주변에도 공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역 주변에 좀 이렇게 하이라이즈로 아주 꽉 둘러싸는 좀 공사를 하면 킹조지 스테이션이 역에서 하이라이즈까지 걸어서 가기 가장 빠르고 여기서 내리면 바로 하이라이즈를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큰 콘도들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좀 개발이 됐다. 그 반면에
서리 센트럴은 주변이 좀 헐빈합니다. 아직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물론 여기 상가 다 민다고 하는데 진작에 여기 한번 쫙 밀려가지고 정말 여기 하이라이즈 꽉 둘러싸면 주거 문제가 좀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가 되고 있죠. 서리 센트럴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역들 보면은 역들이 여기 생기거든요. 이 역 주변도 개발이 막 말 잘 될까? 제가 본 요 주변에 생기는 역들도 좀 빨대효과로 그냥 서리 센트럴 쪽으로 수요를 많이 뺏기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역은 제가 볼 때는 160번 스트리트 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역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생기는데 요 주변도 대부분 상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밀기가 좀 편하게 된 게 여기 보면 이제 트레일러 촌이 있잖아요. 트레일러 촌은 뭐 계약 끝나면 그냥 계약 해지하면 되니까 여기도 좀 새로 개발하기가 편하고 또 보면 딜러십도 많아요. 자동차 딜러십도. 요 딜러십들은 빌딩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여기 부지만 사면 이제 딴 데로 이동하기 쉽잖아요. 자동차만 싹 옮기면 되니까 그죠? 여기도 주차장이 꽤 잘 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아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하기가 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되면 160번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시면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서리 센트럴하고 160번하고 랭리 다운타운 쪽이 아마 세 가지 포인트로 크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완전 내피셜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나머지 역들은 주변부에 개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개발이 잘 안 되면 빨대 효과가 분명히 나지 않을까. 근데 160번하고 서리 센트럴하고 랭리 다운타운 쪽은 빈자리가 많으니까 나중에 사람도 많이 몰리면 크게 개발이 되면 크게 좀 번화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서리는 이제 뭐 한국 분들 싫어하는 그런 인종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한국 분들이 여전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사람이 몰리면 개발이 되면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 사람 상대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딴 얘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몸이 조금 피곤한 관계로 말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